네, 그 일본어문의 그 특징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어느 한 나라 말의 그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보통 뭐 두 나라 언어를 비교한다던가 하면은 한 나라의 그 언어 특징을 쉽게 알 수 있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여러 그 일본어문의 특징이 있습니다만, 먼저 예를 들면 뭐 주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 한국어와 일본어는 그 특징적으로 그 모든 문마다 주어가 반드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지만 그 영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어를 넣어야 한다 이런 게 있죠. 그렇게 보면 일본어문은 그 모든 문마다 주어를 넣지 않고 생략을 시킨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일본어 문만의 특징은 아니라 또 뭐 한국어와는 또 공통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이동 동사의 방향성이라는 점을 보면 이것은 한국어와 조금 다른 점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동 동사라는 것은 이동에 관련되는 동사를 이동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뭐 예를 들면 이쿠라던가 쿠루 같은 것들은 다 이동 동사이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이동 동사라 하면 그 뭐 이유 말하다, 대화する, 전화한다 이런 것들도 다 이동 동사에 넣고 있습니다. 말하다라고 하면은 말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고 전화 역시 그렇기 때문에요. 그 외에도 뭐 하나씩 하게루 말을 걸다 하면은 그 말하는 쪽에서 말을 듣는 쪽으로 그 말이 이동해 간 거고, 대가미오 다스 기구 이유와 이제 마찬가지로 기구 같은 경우도 다 이동 동사, 광의의 이동 동사에 넣기도 합니다. 또한 그 수수동사, 야리모라이 동사라고 하는 동사 있죠. 주다, 받다 하는 그런 동사들도 다 이동 동사에 넣어서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동 동사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뭔가가 이동을 가고 오고 하는 이동을 얘기를 하는데 이 이동 동사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일본어 문의 특징이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국어와는 조금 다른 뭐 그런 면이 있어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조금 틀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인지 조금 한 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문을 간단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고나이다 하나코니 탄조비노 프레젠토を 送りました。でも連絡がないので心配になってゆうべ電話しました。留守電になっていました。大家さんの話では千葉に引っ越すと言って準備をしているっていうことです。千葉に引っ越してくるのなら、どうして知らせてこないんでしょうか気になります。라는 아주 간단한 문입니다. 이 문에 밑줄 둔 부분들이, 이동동사, 뭐, 이렇게 협의의 혹은 광의의 이동동사들이 되겠는데요. 먼저 조금 보시면, 이 이동동사에 이제 한번 보세요. 요전번에 하나코에게 생일 선물을 보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지요. 여전번에 나는 이라는 나를 굳이 안 넣어도 뭐 충분히 의미가 통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주어의 문제를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 오구리마시다라는 것이
저기 보냈습니다인데 이 부분에서 이 오쿠루 같은 이런 부분에서 그 한국인 학습자가 많이 그 이제 그 좀 나름 의아해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뭐 보냈습니다. 이제 내가 보냈습니다. 인 거고요. 어,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어머니가 나한테 뭘 보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유학을 이렇게 바깥에 나와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뭐 귤을 보냈습니다. 이러면은 한국 오면 그냥 하하가 뭐 어머니가 그 보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오쿠테 키마시다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냥 하하가 오쿠리마시다 라고는 안 쓴다는 거죠. 물론 하하가 와타시니 오쿠리마시다 라고 주어를 명기를 해놓으면 의미가 안 통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오해도 없겠지요. 주어와 또 누구에게 와타시니라는 게 있는 상황에서 오쿠리마시다 보냈습니다이기 때문에 뭐, 오해의 소지는 없겠으나, 일본어에서는 그 하하가 와타시니 오쿠리마시다라는 표현은 안 쓴다는 거죠. 오쿠테 키마시다를 써줘야 되는데요. 그 어머니에게서 나 쪽으로 어져 왔다, 뭐뭐 보내어져 왔다라는 형태로 테쿠루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냥 하하가 와타시니 이런 거 없이 그냥 하하가 그냥 뭐 미간を 送ってきました 라고 써줌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누구에게라는 거를 그 뭐 누구에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생략이 되어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일본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테쿠루만 쓰면 단순하게 방향이 그 다른 쪽에서 내 쪽으로 왔다라는 그런 그 의미인 거고요. 여기에 그래서 참 고마웠다라는 뉘앙스를 같이 주려면은 오쿠테 쿠레마시다. 테쿠레루를 쓰면 누가 나에게 뭐뭐 주었다. 그 방향이 나 쪽으로 왔고 그게 은혜가 나 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내가 누구에게 할 때는 그냥 오쿠르 다른 제3자가 나에게 하면 오쿠테 쿠르를 써야 되고 그게 고맙다라는 뉘앙스를 포함시키려면 오쿠테 쿠레타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뭐를 해주었다 하려면 오쿠테 아겠다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테 아게로를 쓰면 준다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고요. 또 어떤 그 글로 쓸 때는 뭐뭐 줬다라는 걸로 그때 하겠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그 상대에게 얘기를 할 때는 그때 하겠다요. 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테 아게로 이렇게 테를 붙여서 그 야리모라이 동사를 쓰면 은혜의 수수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상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안 쓰죠. 그렇지만 남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는 대놓고 주었습니다라고 얼마든지 몇 번이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상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뭘 했습니다 할 때는 그냥 오쿠타, 오쿠리마시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본어문이 조금 특징적이다. 이 이동 동사의 방향성 이거를 반드시 표시를 한다. 이 방향성으로서 주어가 생략돼도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뭔가가 이동을 했는가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점이 특징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라는 거는 뭐 렌라크가 나이라는 거는
그 하나코 가라 렌라크가 나이라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심판이 났대. 이건 뭐 당연히 내가 걱정이 돼요. 유배 냉화 심하시다 라고 돼 있는데요. 역시 냉화 수류도 이제 이동 동사 축에 속한다고 했죠. 이 냉화 심하시다를 쓰는 거는 당연히 누가 누구에게 라고 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라는 게 이 말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나의 소리가 뭐 토모다치면 토모다치가 와타시니 대화시마시다 라고는 또 안 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뭐 대화가 토모다치 카라 대화가 아리마시다를 쓰거나 혹은 그 대화가 가까테 키마시다 걸려 왔습니다. 뭐 이렇게 테쿠루와 같이 써줍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내가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다 대화 수루라는 표현만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본어에서는 대화 시다, 시마시다 라고 쓰면 주어가 1인칭이다라는 게 거의 고정적이기 때문에요. 남이 나에게면 누구누구 카라, 뭐 카라라는 그 격조사와 같이 대화가 아리마시다. 가가테 키마시다 이런 형태를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거를 보면 루스덴이나 때마시다. 이 루스덴이라고 하는 건 루스방댕화라는 거로 자동응답 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응답 전화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금은 뭐그 스마트폰을 다들 쓰기 때문에 그 집에 전화가 없는 경우도 많고 또 한다고 합니다만 이전에는 그 집을 비울 때는 자동응답으로 걸어놓으면 그 녹음이 되게끔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자동응답 전화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 오야상이라는 거는 집주인을 얘기를 하고요. 집주인에게 또 연락을 해봤겠지요. 그랬더니 집주인 얘기로는 치바니 히코스도 있대. 준비をしているっていうことです라는 거에서 히코스가 있는데요. 이건 역시 그 이동동사인 거죠. 근데 어, 자기 친구가 이사를 하는 건데, 왜 그러면은 히코스인가, 히코시테 쿠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 오야상이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라는 걸로 이 친구인 하나코의 얘기를 그대로 인용을 한 거잖아요. 토 이유라는 걸로. 그러면은 하나코가 얘기를, 저는 치바로 이사를 갑니다. 라는 형태로 주어가 1인칭의 경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히코스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치바로 이사한다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뭐 했습니다. 라는 인용 의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치바니 히코시테 쿠르노 나라. 여기에 치바로 이사할 거면 입니다만 테쿠루가 이렇게 쓰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 화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이거는 그 화자 쪽으로 다른 사람이 화자 쪽으로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화자가 치바에 살고 있는데 치바로 이렇게 이사 올 거면 どうして知らせて こないんでしょうか? 왜 연락을 안 하는 걸까요? 우리 표현은 또 연락을 안 하는 걸까요? 라는 걸로 그냥 뭐 시라세 나인데쇼까 정도로 될 것 같지만 일본어로는 시라세 코나인데쇼까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테 쿠르 테 코나이 쪽으로 다른 사람 쪽에서 나 쪽으로 이게 온다 안 온다 라는 형태로 이 이동 동사가 방향이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 시라세루 역시 이동 동사라고 그 넓은 의미의 이동 동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뭔가 알려준다라는 거가 그의 광의의 넓은 의미의 이동 동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왜 연락을 해오지 않는 걸까요? 라는 걸로 친구가 나에게 라는 그 방향성이 뚜렷해지죠. 기니나리마스 좀 걱정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간단하게 몇 개 보셨지만 이동동사 같은 경우에 한국어에서는 특별하게 그 인칭에 제한 없이 내가 어떻게 뭔가를 누구에게 뭐를 하든 남이 나에게 어떻게 이동 동사를 쓰든 같은 표현이 쓰이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서 일본어 같은 경우는 그 이동 동사를 쓸 때 인칭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 그냥 1인칭, 그래서 1인칭은 그냥 뭐, 오쿠루, 댕화스루, 시라세루, 뭐, 그렇게 되지만, 남이 나에게 뭔가를 한다, 라던가 할 때는, 뭐, 오쿠테 쿠루라던가, 히코시테 쿠루, 시라스테 쿠루,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 라는 거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게 고맙다라고 하면은 그 테쿠레루를 쓴다. 그래서 시라스테 구레루를 쓰면은 알려주었다라는 걸로 고맙다라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이를 통해서 주어가 생략돼도 그 주어가 누구인지를 캐치할 수 있다라는 점이 그 일본어문의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